네, 안녕하세요. 코스콘 클라우드 서비스팀의 이지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21년 상반기의 금융 데이터 분석 이제 저희가 수행을 했었는데 관련해서 COP 결과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COP는 이제 공시 데이터나 뉴스 데이터, SNS 데이터나 주식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해보는 COP를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석된 데이터를 실제 사용자들에게 어떻게 전달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좀 해봤고, 그 과정에서 챗봇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한번 제공해 보기로 해서 COP를 수행을 했었습니다. 저희는 주 2회에 점심시간에 만나서 개발을 수행을 했고요. 참여 인원으로는 리더인 유원준 사원, 이지훈 사원, 이동영 사원, 이경임 사원, 정담희 사원, 조범현 대리, 이충훈 사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만든 챗봇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데이터 분석 COP를 수행하면서 적용한 거는 이제 자연어 질의에 대한 분석 기능이 있습니다. 간단한 대화들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금융 관련 사용자들이 이제 자연어 질의를 분석해서 질문의 의도를 판단해서 그 의도에 맞는 답변을 해줄 수 있도록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타 조정 기능도 추가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 사용자가 삼성전자라고 치더라도 오타를 수정을 해서 삼성전자로 바꿔주는 기능들도 저희가 추가를 해서 넣어봤습니다. 저희가 각각의 이제 인텐트라고 해서 의도 분류를 수행을 하는데요. 이때 총 크게는 5가지, 금융 쪽에 관련돼서는 5가지로 나눠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사업 개요에 대해서, 그리고 키워드 검색, 그리고 여기 날짜라고 써있는데 공시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유사 종목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가격에 대한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기능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일상적인 대화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응답을 하기를 원해서 그런 것들은 클로바의 챗봇 기능을 좀 추가를 해서 저희가 대답할 수 있게 기능을 구현해 봤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제 시스템 구조를 설명해 드리면 저희가 총 크게 6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스 관리하는 거, 네, 시스템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크게 총 6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COP 인원들이 개발을 하면서 개발 소스를 관리하는 것들은 GitHub에 올려서 개발 소스를 관리를 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전체 인프라는 쿠버네티스라고 해서 저희가 좀 COP이기 때문에 많은 공부를 해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약간 오버스펙이지만 쿠버네티스를 사용을 해서 구성을 했었고요. 데이터 분석들은 이제 각자 주피터 노트북을 쿠버네티스 위에 띄워서 모델을 분석하고 생성하고 이제 데이터 분석하고 이런 업무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에어플로우라고 해서 이제 오픈소스 솔루션이 하나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다트나 이제 네이버의 뉴스들을 주기적으로 수집하고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를 했고요. 이렇게 분석된 데이터들을 이제 저희 쿠버네티스 위에 있는 MySQL과 그린플럼이라는 DB에 저장하는 형태로 데이터들을 저장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빌드 배포는 이제 젠킨스를 이용했고요. 소스를 저희가 수정을 해서 배포를 하면 젠킨스에서 자동 빌드 배포를 수행해서 쿠버네티스의 웹 서비스로 챗봇이 돌아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따가 챗봇에 대해서는 간단히 이제 시연도 할 건데요. 이후에 자세한 내용은 또 뒤에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챗봇 데이터 수집과 이제 챗봇 전반적인 개발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공시 데이터 크롤링하는 거를 챗봇 데이터 쌓기 위해서 좀 많이 진행을 했는데 일단 공시는 기업의 내용 변화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주가 변화 같은 기업 이벤트를 보다 빨리 추측 가능하고 특히 이제 특정 공시들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정형화된 패턴으로 공시에 따른 주가 패턴이나 혹은 이제 기업의 이벤트 등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 챗봇이 공시 정보를 기반으로 답변을 해줄 수 있다면 굉장히 유용할 거라는 판단에서 공시 크롤링을 진행을 했고요. 현재
일부 오픈소스 그 공시 크롤링을 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들이 있긴 한데 이게 공시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많다 보니까 가변적으로 모든 공시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크롤러가 따로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기존에 있는 어떤 API들에서 대응 불가한 부분까지 크롤링을 다 해서 정제된 DB 쪽에 저장을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다트 사이트를 파싱해서 공시별 데이터 수집을 했고 공시 종류별로 사실상 다 다른 크롤러들을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대표적인 9개 정도의 공시, 무상증자, 뭐 주주배정 유증, 삼자배정 유증, 감자, 액면 분할, 스펙합병 등등의 공시에 대해서 이미 올라와 있는 20년치 정도의 공시를 모두 수집하여서 RDB 저장했습니다. 크롤링 했던 방식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다트 쪽에 보고서명을 통해서 저희가 찾고자 하는 공시의 종류를 크게 대분류로 필터링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무상증자나 이제 유상증자, 감자 같이 공시별로 저희가 원하는 키워드를 설정한 후에 해당 키워드로 필터링을 해서 나온 리스트들의 이제 전체 공시들에 대해서 하나씩 다 들어가서 HTML을 파싱해오는 방식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이 공시는 또 어떤 정형화된 딱 형식으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는 패턴은 있지만 그 공시 내부의 문서들은 또 다 제각기 다른 형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맨 왼쪽에 인덱스 열을 기준으로 값을 찾아 나간다던가 하는 방식들을 사용해서 공시별로 가장 주요한 데이터들만 저장을 진행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이제 증자 발행 주식, 신주배정 기준일, 상장 예정일 등등이 있을 수 있겠고요. 단일 공급 계약 공시 같은 경우에는 계약 금액, 계약 상대, 계약일, 계약 내용 등등에 대한 정보를 이제 따로 추출을 해서 저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다트 쪽에 올라와 있는 사업보고서 크롤링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목표는 이제 전자공시 사업보고서 데이터를 다 DB화를 하고 소제목별 분류까지 진행을 해서 보다 상세하게 기업 기호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DB로 저장하는 것이 목표였는데요. 아쉽게도 그 소제목 분류까지는 다 진행을 하지 못하고 그냥 전반적인 사업보고서 내용에 대한 크롤링까지만 완료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보고서 크롤링된 데이터들은 이걸 기반으로 저희들이 유사도나 문서 유사도나 이런 추후 다른 알고리즘들을 적용해서 저희가 챗봇에 대답을 할 때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기능들을 추가하는데 밑바탕이 되는 데이터로 사용을 했습니다. 또 계속 진행했던 마지막 크롤링으로는 저희 네이버 뉴스 쪽 크롤링을 진행을 했고 네이버 금융 뉴스 기사를 수집했고 이제 해당 뉴스 기사로 뭐 감성 분석 등을 하는 게 초기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참고 자료는 이렇게 저희가 크롤링을 할 때 참고했던 자료이고요. 그리고 에어플로우를 적용을 해서 기존에 있던 히스토리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이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데일리 뉴스에 대한 크롤링도 같이 진행을 했고요. 이게 네이버 뉴스가 워낙 용량이 많고 내용이 많다 보니까 크롤러가 계속 이제 가다가 죽거나 아니면은 너무 느리거나 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대용량 데이터 병렬 처리를 위해서 그린플럼을 적용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네이버 금융텍 종목별 카테고리별 뉴스 기사 기존 뉴스와 속보 뉴스 모두 22년치를 수집하여서 DB화를 완료를 했고 이렇게 수집된 정보들로는 뭐 종목별 기사를 분석을 해서 키워드 워드 클라우드를 제작해서 이제 추후에 챗봇이 답변을 줄 때 사업 기호에 대한 줄글로 된 요약본뿐만 아니라 이미지로 좀 더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해당 사업의 개요를 반환해 줄 수 있는 이러한 기능들을 추가하는데 데이터로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실제 챗봇 개발 진행했던 과정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파이썬 장고 프레임워크를 활용해서 웹화면과 이제 뒷단의 REST API 서버를 한 번에 구축을 했고요. 웹화면은 간단하게 그냥 채팅하는 채팅 화면 하나만 있는 화면으로 구성을 했고, 해당 화면에서 이제 실제 전송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AJAX 통신으로 이제 API 쪽으로 콜이 날아가게 되고, API 쪽에서는 저희가 기존에 학습해놨던 모델들과 또 저희가 저장해놨던 DB들 등등을 모두 연동을 해서 적절한 답변을 반환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제 구동되고 있는 챗봇 서버는 저희 COP1 중 한 명의 개인 서버에 올렸고요. 부득이하게 이제 그래서 로컬 개발 시에는 저희가 도커 컨테이너를 개발 환경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DB 접근이 필요하거나 하는 상황에서는 저희가 따로 또 이제 실제 DB에 접근이 가능한 클라우드망으로 원격 접속을 해서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아까 이지훈 사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발 소스는 모두 GitHub을 통해 관리가 됐고, 젠킨스를 적용을 해서 빌드 배포를 다 자동화했고요. 그리고 DB 접근을 할 때 이제 소스에서 그냥 생 SQL문으로 넣는 것이 아니라 SQL 알케미 같은 ORM을 적용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또한 Git 같은 경우에는 올릴 수 있는 용량의 한계가 있어서요. 저희가 Git 저장 불가한 챗봇 모델들은 컨테이너가 공유가 될 수 있는 별도 원격 공간에서 한 번에 관리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실제 본가동 서버에서 챗봇이 답변을 줄 때 모델을 로드해 오는 곳은 이제 그 Git에 있는 그 소스들이 아니라 그 챗봇이 올라가 있는 서버에서 접근 가능한 쪽, 해당 공간에 올라가 있는 모델들을 로드웨어 참조해 와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딥러닝 모델 처리. 저희가 이제 챗봇이 자연어를 받았을 때 그냥 어떤 식으로 전반적으로 자연어를 분석을 해서 답변을 주는지까지의 흐름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먼저 자연어를 답변을 주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모델이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리에서 의도를 예측해내는 분류 모델이 필요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제 그 자연어의 각 토큰들에서 이것들이 어떤 개체명인지를 라벨링하는 개체명 인식 모델이 필요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삼성전자, 무상감자, 공시, 궁금해라는 자연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자연어는 의도 자체는 공시에 대한 정보를 묻는 자연어 지리이다 라고 해서 첫 번째 모델에서 의도, 공시라는 의도를 분류해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무상증자, 공시정보, 궁금해라고 하면은 삼성전자가 종목명이고 무상증자가 공시명이다. 이런 것들을 레이블링 해낼 수 있는 것이 개체명 인식 모델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자연어 지리가 들어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토큰화를 진행을 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자연어를 위해 처리를 하는 인코딩이나 패딩 등을 진행을 해서 실제 저희가 훈련시켜둔 모델의 입력 벡터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을 시키게 됩니다. 이때 토큰화 진행하는 경우에도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한국어 형태소 분석기인 맥캅을 활용을 했는데요. 맥캅 자체만을 사용하다 보면은 맥캅 자체는 금융 종목이나 이런 금융 단어들에 최적화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는 아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라는 종목명에 대해서 SK 하이닉스라는 하나의 종목이 아니라 SK와 하이닉스 이렇게 두 개의 종목으로 따로 토큰화를 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제 공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출해낸 기존의 이제 종목명들을 다 사용자 사전으로 따로 추가를 하고 가중치 조절을 해서 이렇게 쪼개지는 현상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시 데이터 기반 사전을 추가해서 토큰화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력 벡터 변환된 자연어 지리가 모델을 통해서 의도가 예측되고, 이제 각
토큰에 대한 개체명이 인식되고 나면은 저희 이제 제일 첫 번째로 종목명을 추출해냈고요. 종목명 같은 경우는 잘못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삼성전자 같이 오타를 칠 수도 있다는 거를 고려를 해서 저희가 파이낸스 데이터 리더라는 오픈소스 API를 사용을 해서 현재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전체 주식 종목에 대한 리스트를 받아오고 만약에 사용자의 질의에서 종목명으로 분류된 토큰이 해당 상장된 주식 종목이 없는 경우에 오타로 간주를 하고 레벤슈타인 거리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가장 유사한 종목을 찾아서 해당 종목으로 변경을 하는 작업을 같이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종목명을 추출하고 나면은 해당 종목명으로 거의 모든 저희 지금 저장하고 있는 DB에서 키로 사용하고 있는 종목 코드를 추출하게 되고요. 해당 종목 코드를 기반으로 이제 분류된 의도를 따라 적절히 답변을 챗봇이 전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현된 기능들을 저희가 챗봇이 답변할 수 있는 의도의 종류에 따라 크게 5가지로 나눠보면 첫 번째로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자연어 질의에서 종목명과 키워드라는 개체명, 키워드 개체명을 따로 인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공시 사업보고서 기반 유사한 상위 10개 종목과 유사도 그리고 테마주를 반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사업기호라는 의도로 분류된 자연어 질의에 대해서는 이제 수집된 사업보고서 내용이 요약된 요약 개요를 반환을 하게 되고요. 또한 아까 네이버 뉴스 크롤링을 통해 종목별로 크롤링된 1년치 뉴스 데이터를 활용해 미리 워드 클라우드 이미지를 제작해 놓고 해당 종목 사업 개요로 분류된 질의에 대해서 해당 종목에 대해 저장되어 있는 미리 저장되어 있는 워드 클라우드 이미지를 같이 반환해 주게 됩니다. 세 번째로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으로 분류된 질의에 대해서는 파이낸스 데이터 리더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해서 질의 종목의 가장 최근 종목 가격, 고가, 저가, 종가 등을 반환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유사 기업이 있고요. 유사 기업의 경우에는 질의 종목과 가장 유사한 상위 10개 종목과 유사도를 함께 반환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공시라는 의도로 분류된 질의에 대해서는 자연어 질의에서 아까 1번의 키워드에서 키워드라는 개체명을 따로 레이블링한 것과 같이 자연어 질의에서 공시라는 레이블을 이제 따로 인식을 하게 되고 해당 종목의 과거 공시 정보를 DB 조회에서 반환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공시 같은 경우에는 자연어 질의의 예시를 들면은 화제가 되었던 LG 액면 분할 공시 정보 궁금해 이런 질의들에 대해서 LG 액면 분할이 어떻게 진행됐고 어떤 식으로 언제 진행됐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반환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키워드 같은 경우는 예시에 질의를 든다라고 하면 반도체 관련 기업 궁금해, 메타버스 테마주 궁금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해주는 경우고 이제 유사 기업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비슷한 기업 궁금해 이러한 질의들에 대해서 처리를 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한 챗봇 기술 상세와 저희 실제 챗봇 돌아가는 시연은 유원준 사원이 발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챗봇 네. 네, 챗봇 기술 상세에 대해서는요. 이제 저희 그 챗봇에 이제 머신러닝이랑 뭐 딥러닝이랑 약간 룰 기반의 이제 모델들이 좀 적용이 되는데 일단은 워드2백, 덕2백, 패스트 텍스트라고 해서 전형적인 이제 단어나 문서를 인베딩해서 상호 간의 유사도를 구할 수 있는 알고리즘들이 적용되는데요. 일단은 워드2백과 덕2백이라는 거는요. 워드2백은 이제 유사한 단어를 찾아내는 알고리즘이고 덕2백은 유사한 문서를 찾아내는 알고리즘인데
워드2백과 패스트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 검색에 적용이 됐고요. 덕2백은 유사 종목을 찾는 기술에 좀 적용이 됐어요. 그리고 텍스트 랭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 개요 요약을 챗봇에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전통적으로 텍스트 요약에 사용되는 텍스트 랭크라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적용됐고요. 레벤슈타인 거리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력된 단어에 대해서 초성, 중성, 종성을 다 쪼개서 이제 유사한 종목을 찾아내는 알고리즘으로 사용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삼성, 존자 뭐 이런 식으로 오타가 났을 때 그걸 자동으로 모든 종목 리스트와 비교해서 가장 유사한 종목 이름인 삼성전자로 바꿔준다던가 그런 식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공시 데이터는 뭐 DB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제 뭐 공시 각 데이터별로 이렇게 RDB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테마주 같은 것도 각종 금융 사이트를 이용해서 크롤링을 했고요. 이제 이거는 뭐 이제 딥러닝 모델이 이제 챗봇 학습에 사용이 됐는데, EW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합성곱 신경망 이제 1D CNN이 적용이 됐고, 개체명 인식 모델 같은 경우에는 바이다이렉셔널 LSTM CRF라고 해서 전형적으로 개체명 인식을 수행할 때 사용되는 모델을 사용해서 이 두 가지로,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 두 가지 모델로 이제 챗봇에 입력이 들어왔을 때 자연어 분석을 하게 되고요. 이제 분석 결과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뭐 입력을 넣으면은 여기서 이제 CQ센이 종목 이름이고, 무상증자에서 이 무상증자는 이제 공시의 테이블의 이름이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내고, 이제 뭐 이거는 실제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여기 챗봇을 미리 켜놨고요. 좀 이제 제가 질의를 좀 몇 개 날려볼 건데, 예를 들어서 이게 안녕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얘는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지 않는 기능에 대해서는 그냥 클로바 챗봇이 대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뭐 굳이 클로바 챗봇으로 할 필요 없이 이 부분도 그냥 구현을 하면 되긴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제 그냥 일반적인 대화 패턴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클로바 챗봇으로 보내서 대답을 하도록 구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너는 누구야 이러면 이제 뭐 이제 쇼피 챗봇이 자기 소개를 하고요. 뭐 누가 만들었어 이렇게 질문을 할 경우엔 쇼피에서 만들어졌다고 대답을 하고요. 뭐 좋은 하루 같은 일상적인 대답에도 네, 잘 대답을 합니다. 마이크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공시 저희가 만든 기능에 대해서 대답하는 걸 좀 보여드릴 건데요. 이렇게 사업 개요를 알려달라고 할 경우에는 이제 해당 종목의 사업 보고서를 이제 텍스트 랭크로 요약해서 보여주게 되는데, 이게 약간 뭐 좋은 컴퓨터에 올라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제공하는 기능들을 보여줄 때는 약간 느린데요. 지금 이게 삼성전자에 있는 사업 보고서를 DB에서 가져온 다음에 텍스트 랭크 알고리즘이 이제 사업 개요를 요약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나온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크롤링한 네이버 종목 뉴스로부터 이제 거기서 워드 클라우드를 돌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뉴스로부터 추출한 거고, 이건 이제 공시의 사업 보고서로부터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요약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워드 클라우드도 보시면은 뭐 투자, 뭐 반도체, 뭐 스마트폰, 뭐 실적, 뭐 이런 갤럭시와 같이 뉴스에서 빈도수가 높은 단어 위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제 뭐 공시에 대해서도 이제 보여드릴 건데, 삼성전자의 뭐 유상 공시를 알려달라고 하면은 이게 다트에서 저희가 20년치 데이터를 수집을 한 상태인데, 그 중에서 가장 최근 데이터 한 개만 리턴을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상증자가 뭐 이때 이루어졌다. 이게 가장 최근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 뽑는 과정에서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유상증자가 네, 가장 최근 데이터인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제 지금 한 개를 뽑아서 리턴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20년치를 전부 수집을 한 상태에서 그 중에서 데이터 하나를 뽑아오는 식으로 구현이 된 상태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각 열에서 값을 가져온 거거든요. 각 열에서 값을 가져온 거라서
저희가 그 테이블 형태로 되어 있는 그 데이터로부터 파이썬 정규 표현식을 통해서 값을 각각 추출해가지고 각 열에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유상 공식을 이제 출력을 한 거고, 따로 뭐 유상 공식 말고도 이제 무상 공식에 대해서도 저장을 해서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네, 이렇게 무상 공식으로부터 이 힘수라는 종목에 대해서 이제 RDB로 저장된 각 값을 출력을 하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질문의 이도는 공시고 인식된 종목명은 힘수입니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서는 EW 모델이 돌아가서 이게 공시 관련 질이라는 걸 맞춘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종목 이름이다라는 걸 이제 개체명 인식 모델을 통해서 맞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를 해보면, 미디어젠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이제 계약 관련 공시를 출력하는 중인데요. 이제 이거는 단일 공급 계약이라는 이제 데이터를 20년치 수집해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최근 데이터를 출력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시번호, 계약 금액이나 시작일, 계약일, 뭐 계약 내용, 뭐 매출 대비 얼마고, 종료일은 얼마고, 계약성일은 얼마다,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고요. 제가 아까 이제 종목명이 오타가 됐을 때도 얘는 자동으로 레벤슈타인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이제 가장 적절한 종목명으로 변경해서 검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디어젠 말고 이제 제가 일부러 오타를 내서 미디어젠이 아니라 무디어젠 같이 제가 일부러 하나 정도 오타를 내서 치면은 얘가 내부적으로 이제 이거는 실제 종목명으로 안 잡히니까 레벤슈타인 알고리즘을 통해서 저희의 등록된 종목명 중에서 초성, 중성, 종성 단위로 전부 비교를 한 다음에 가장 가까운 종목명이 미디어젠으로 변경을 해서 DB에 접근하게 되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이제 감자 공식도 있는데, 감자 공식도 한번 보여드리면은 큐백셀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이제 감자 공시 데이터를 뽑아오고 있고요. 보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각 열에 대해서 이렇게 데이터가 뽑혀져 나오죠.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기능이 이제 공시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다른 알고리즘들이 적용된 여러 가지 다른 기능들도 또 제공을 하고 있는데, 뭐 가장 간단하게는 종목명에 대해서 가격을 문의했을 때 뭐 그냥 가격도 이제 가져와서 리턴을 하게 되고요. 그 외에도 뭐 유사 종목 기능이랑 뭐 테마주 기능이랑 뭐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뭐 미래에셋 증권과 유사한 종목을 알려달라고 했을 때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은 경우에는 공시의 사업개요소로 사업개요를 학습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사업개요 사항으로 가장 가까운 종목을 추출하게 되는데, 뭐 얘는 이제 별도로 들어가 있는 데이터가 없어서 실패를 한 거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 얘는 나올 거예요. 삼성전자는 이제 저희가 수집한 다트 데이터 상으로 존재했던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면은 뭐 이제 삼성전기, 뭐 LG전자, LG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공시의 사업개요 상으로, 사업보고서의 사업개요 상으로 이제 덕투백이라는 모델을 돌려서 가장 유사한 종목을 뽑아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다른 기능이 이제 키워드 검색이나 이제 테마주라고 불리는 기능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메타버스 테마주 알려줘 하게 되면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키워드 검색 기능에서는 두 가지를 리턴을 하는데요. 이 관련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공시의 사업 보고서를 학습해서 나오는 거고요. 이 아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실제 사람들이 선정한, 이건 실제 뭐 뉴스 기사나 네이버 블로그에 실제 테마주라고 나오고 있는 그런 것들 이제 각종 금융 사이트로부터 크롤링 한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학습을 통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뭐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고, 가끔 이제 공시에서 실제로 좀 같이 자주 언급되는 경우에만 나오게 되고요. 얘는 이제 오히려 훨씬 더 정확하게 나오게 되죠. 근데 이것도 의미가 없다고는 볼 수 없는 게,
이거는 이제 공시 사업기호상으로만 나오는 거라서 이제 저희가 보기에 직관적이지 않고, 예를 들어서 윤석열 테마주 알려줘 했을 때 여기서는 당연히 제대로 된 게 안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공시 사업보고서에는 없기 때문에 사업보고서 상으로 연관이 있을 때만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 테마주는 당연히 이제 애널리스트나 이제 종목 투자하는 분들이 뽑은 거기 때문에 이쪽은 좀 더 적합한 테마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윤석열 키워드 검색하면은 당연히 이제 윤석열 테마주는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만, 이건 사실 실제로 윤석열과 별로 연관은 없어요. 이건 사업보고서 상으로만 연관이 있을 때만 나오는 애라서, 여기 테마주는 수집한 정보를 통해서 나오게 되고요. 뭐 이제 오타를 정정하는 거를 뭐 그냥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삼성종건이라고 해서 그냥 오타를 희한하게 쳤을 때, 이런 경우에도 뭐 이렇게 오타 정정해서 유사기업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이제 유사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보고서를 통해서 학습했기 때문에 사실 약간 위에서 나왔을 때는 이거는 이게 정말 의미가 있는 건가 약간 의심이 드실 수도 있지만, 이게 삼성증권 보시면은 전부 증권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시 사업보고서로 학습을 했을 때도 이제 사업보고서 상으로 유사한 애들을 좀 이제 정확하게 뽑아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까지가 저희 발표고요.